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즐겁지 않죠. 네, 즐겁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매그니피션트 세븐이 미저러블 세븐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더라고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매그니피션트 세븐이 이제 미저러블 세븐이다, 비참한 세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한경TV에서는 골디락스다. 네, GDP는 올라가고 다음 보험성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게 이제 골디락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골디락스는 아닌 것 같다. 뭔가 시장에서 불균형을 잡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무엇이든지 전부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오늘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었죠. GDP가 너무 좋게 나오면서 이제 시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짝 하루 정도 이제 꺾이는데, 그 이유는 50bp, 그다음 추가로 연속 인하 가능성, 이것이 살짝 금이 가는 모습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성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시장을 시장 자체의 폭락 기간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리의 이제 관심사인 거죠. 제 생각만 딱 하나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트럼프 일기 시대를 볼 때 트럼프가 굉장히 말이 거칠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봤는데, 막상 경제 지표나 주식 시장을 까봤더니 상당히 좋은 부분도 많았다는 거죠. IT도 의외로 많이 올라갔고 재생에너지도 그 당시에 의외로 나쁘지 않았다. 즉 우리가 네트워크 그 수사에 너무 많이 빨려 들어가면 또 시장 자체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이럴 확률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러셀 2000 중소형주가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시장이 다 조정이라면은 특히 중소형주가 제일 먼저 박살이 나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 다음에 대형 우량주가 제일 마지막에 박살이 나는데, 지금 반대 현상이 됐다는 것은 이건 밸런스를 잡기 위한 밸런스 게임이다. 그동안 너무 대형주 위주로 올라갔던 시소를 살짝 중소형주가 눌러내리는 그러한 밸런스 맞추기 게임이다. 이 밸런스 맞추기 게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밸런스 맞추기 게임일 때는 당연히 이 대형주 쪽을 팔아서 중소형주로 털었다가, 이 중소형주가 어느 정도 타면은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대형주를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보고 투자해야 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밸런스 게임으로 시장을 봐야지, 이게 시장 자체가 전체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이제 저의 시장에 대한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부 다 무너지는 시대라면 중소형주가 먼저 무너지고 다 같이 무너져야 되는데, 중소형주는 좋고 대형 우량주가 살짝 금이 가는 그러한 모습은 그동안 틀어져 있던, 너무 과하게 올랐던 대형 우량주에 대한 균형 맞추기, 그게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치열한 정치 싸움이 들어가면서 폭발을 하고, 그 다음에 기대감이 좀 주는 모습. 어떤 분들은 2차 전지만 캐즘이 있는 게 아니라 AI도 캐즘이 있다, AI 캐즘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AI도 캐즘이 있다. 네. AI도 뭔가 킬러 웹이나 실질적으로 B2C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빠지는 거 보면 이게 안 나오는 이상은 캐즘에 부닥칠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캐즘 전까지 이끌어왔던 하드웨어도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확률이 높아 보이죠. 슬로워질 가능성. 2차 전지도 캐즘에 빠져서 못 일어나듯이 AI도 일정 기간 캐즘인데, 2차 전지와 AI는 좀 다를 것 같아요. AI는 생각보다 B2C가 강하기 때문에 캐즘에서 빨리 벗어날 가능성. 저는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미국 증시를 보면 다우는 0.3%, 나스닥은 마이너스 0.8%, S&P는 마이너스 0.51%. 네, 막판에 좀 무너버리는 거죠. 네, 막판에 무너뜨리는 모습. 하지만 다우는 나름대로 잘 버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은 딱 세 가지 단어죠. GDP, 테슬라, 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이 가능성.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올해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을 웃돌면서 나와버린 거죠. 2분기 속보치가 나오는데 예상은 2.0%였는데 2.8%가 나오면서 이거 금리 인하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서 다시 어제 터졌던 대형 우량주 기술주들이 한 대 더 맞은 거죠. 지난 1분기 확정치가 1.4와 비교하면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박살이 나 있는데, 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실업수당 보험 청구 건수도 23만 5천 명으로 직전 대비 1만 명이 감소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전형적으로 혹시 금리 인하가 50bp는 힘든 게 아닌가? 추가로 하는 게 어렵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죠. 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똑같은 거죠. 두 지표 모두 호황을 가리키면 문제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중이다. 최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시카고 파생 상품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기준 금리 9월의 금리 25p 인할 가능성이 85.8%, 50bp는 13.5로 좀 줄었네요. 75p 비전화 가능성이 0.5. 그 다음에 인상 확률 75p 인상 가능성 0.5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50bp 인할 가능성이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9월에 인할 확률이 거의 100% 이렇게 되는데 결국 지금 한 번은 확실히 한다. 근데 50bp를 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 50bp의 인하 가능성이 좀 희석되는 거다. 근데 하루하루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일소일비하면 죽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2분기 GDP 속보치 2.8%. 골디락스다? 골디락스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골디락스는 표현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밸런스다. 밸런스 조정이다. 미국 2분기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20.6% 상승률이 둔화가 됐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23만 5천 명 예상보다도 10,000명이 더 좋았다. 미국 2년 7년 국채 응찰률 좋았다. 수요가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요가 견고하다는 것은 향후에 금리가 빠지는데 사람들이 배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오픈 AI 서치 GPT 출시를 했는데 알파벳의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매그니피션트 7이 미저러블 7으로 가는 강에 추가 조정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버핏이 BOA의 지분을 줄였습니다. 중국이 1년 만에 MNF를 깜짝 인하를 했죠. 유동성 공급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4.7밖에 안 나타나면서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누가 집권하든 중국에 대해서 더 강한 압박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기초 체력을 세우지 않으면 중국은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엔캐리드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화된다. 엔화가 153원대까지 강세로 전환하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저금리를 기반으로 나가 있던 엔캐리드 트레이드 자금이 다시 본국으로 들어오는 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주식이나 채권에 일본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국 통화가 강세간다면은 환해서 손실이 많이 나죠. 여러분 우리 일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박살난 이유가 원화가 너무 또 약세일 때 들어갔다가 박살이 나는 건데 추가로 더 약세되면서 터졌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일본을 저금리로 세에 투자하는 그러한 와타나베 아줌마들의 돈들도 이제 자국 통화가 강하면은 철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그러한 인접 국가들의 악영향이 클 것 같다. 이런 면에서 외국인의 투자 자금과 동향 뭐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으면 SK 하이닉스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아 보이죠.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달러 지수는 0.0이 거의 안 움직였는데 104.145 일본 엔화는 153.84엔까지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60원대 근처에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엔화와 동조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통화는 그렇게 또 강하진 않아요. 네, 달러 이렇게 우리나라 통화는 또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1383원. 네, 우리나라는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 일본 엔화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WTI는 0.72% 상승해서 모처럼 상승해 올라오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통화는 일본 엔화보다는 차라리 중국 위안화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 보이는데 일단 온달러가 살짝 강세보다는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게 좋은. 지금 수출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원화 약세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수출이 잘 되고 있다면은 굳이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다 원화 약세에 적응한 상태에서 굳이 너무 강하게 몰고 갈 필요는 없다. 지금 원화가 강세로 간다고 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환율보다는 수출 증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해서 돌아올 거라는 것,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는데 그 바탕에 살짝 원화 약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화 약세가 지금에서 옆으로 기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금리를 보면 2년짜리는 4.439, 2.3bp 올랐습니다. 10년짜리를 보면 4.252, 3.5bp 하락. 어제와 반대인 모습. 금리는 어떤 박스권 안에서 그냥 제자리 행보하는 모습. 네, 테슬라는 1.97, 네, 반등을 했네요. 다, 그나마 지금 매그니피션트 7에서 유일하게 올라오는 게 테슬라 하나죠. 네, 애플은 0.33, 네, 애플도 올라왔는데 유일하긴 않네요, 애플. ARM은 2.1% 하락.
엔비디아 1.72, 112.28. 엔비디아 110달러가 깨지면 사도 괜찮을 것 같아. 저는 엔비디아 기준으로 100달러 박스권이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가 먼저 안 무너지고 강하게 버티는 밸런스 게임이다. 그 다음에 매그니피션트 7이라든지 AI라든지 빅테크들이 주가 조정을 받는데, 그 기준은 바로 엔비디아가 100달러 근처에 붙이면은 거의 조정이 다 됐다고 생각해서 박스권 하단으로 보고 다시 사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항상 기준으로 봐라. AMD는 마이너스 2.95, 캐터필러 3.16.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종목들이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재건주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일라인1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815달러까지 빠져버리는 마이너스 5.14. 이게 경구용에 밀린 건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밀린 건지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좀 이따 보고 제 카페에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2.63, TSMC는 0.61. 어제 대만이 굉장히, 우리나라랑 다 중국이 박살나는데 대만 주가가 굉장히 2% 넘게 오르는데, 이건 아마 해리스가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오히려 대만 경제에, 대만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그거 이외에는 뭐 특별히 볼 것도 없어요. 그 전날 미국 시장에서 TSMC가 박살난 상황에서 미국 가권지수, 대만 가권지수 한 40%를 차지하는 TSMC가 미국에서는 박살났는데, 어제 올랐다는 것은 결국 해리스의 승리 가능성, 중국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트럼프가 되면 대만은 우리가 일기 때 당한 것처럼 복잡할 거예요. 매우 복잡하다. 네,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31% 하락하며 64,000.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다 떨어지면서 박살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주간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월요일 미국 7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 뭐 나머지는 없고, 화요일 유로존 2분기 GDP 발표. 다음에 7월 CPI, 유로, 미국 6월 절도보고서, 7월 CB, 소비자 신뢰지수, 절도보고서가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수요일 중국 7월 MBS 제조업, BJO, PMI, 미국 6월 미결제 주택, ADP 민간고용이 발표되네. 7일날. 네. 화요일, 수요일 계속 잔챙이들의 민간고용,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남들은 중요한 것은 8월 1일 한국 7월 수출 동향, 미국 7월 ISM 제조업 PMI 지수, 노동 생산성 비용, 금요일 7월 소비자 신뢰지수, 7월 고용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하는데, 실적은 다음 주 화요일 마이크로소프트, AMD, 화이자, 네, 아주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7월 30일 FMC 회의록, 메타, 에버멀, 램리서치, 미국의 중요한 반도체 기업들, 기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이 정말 좋네. 애플, 아마존, 인텔, 모더나, 캐터필러, 목요일이 실적 발표 아주 D-Day입니다. 네. 이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목요일이. 다음에 금요일은 쉐보론, 엑스모빌, 에어비앤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라서 붙여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잘 귀찮지만 잘라서 붙여놓고 책상에 붙여놓고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대우증권, 미래에셋 대우가 만든, 애널리스트가 만드신 자료인데, 일요일 효과가 없었다. 2024년에는 셀인 메이도 없었다. 썸머넬리도 없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관습을 전부 거부했다는 거죠. 네, 1월 달에 주가 하락. 셀인 메이인데 올라갔다는 거죠. 5월에 주가가, 5월이 여기죠. 5월에 주가가 올라갔다. 그 다음에 여름에, 썸머넬리도 없었다.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었다는 거죠. 1월에 하락. 그렇죠. 5월에 주가 오르고, 썸머넬리, 나스닥도 없고, 기존의 관습으로 시장을 보면은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셀인메일을 참 많이 외쳤는데 틀렸죠. 네, 그 부분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크 헤븐. 7월 증시는 리스크 헤븐. 투자 안식처는 중소형주의다. 리스크 헤븐이 중소형주의에 있다. 제가 앞에서 러셀 2000 이야기를 해줬죠. 러셀 2000이 연간 8.3%가 오르는데 7월 한 달만 7.2%가 올랐다는 거죠. 네, 1월부터 7월까지 8.3%가 올랐는데 7월 한 달에 7.2% 오른 거죠. 네. 반대로 러셀 3000 지수 같은 것들은 또 하락을 했네요. 네, 러셀 2000 같이 아주 중소형주들도 싫어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7월에 2.2, 나스닥 100은 3.3. 이런 모습. 결국 중소형 스몰캡이 해븐이다.
그렇다면 무너지려면 장이 만약에 폭락한다면 항상 중소형주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기 맞추기, 밸런스 맞추기. 그래서 언제까지 기를 맞출 것이냐. 엔비디아가 $100 근처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그니피션트 7이 미저러블 7으로 갔다. 그 이야기를. 실적 기대감은 높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는 낮아졌다. 그렇죠. 가속도. 절대 수치는 좋지만 가속도가 떨어지면 죽음이죠. 주식은 미분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아마존, 구글, 메타, 엔비디아가 이렇게 회색으로 막대기를 놨던 거죠. 네. 갈수록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산업 수요에 대한 민감한 유가와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 유가가 하락을 하고 구리 가격이 하고 있다. 이 말은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확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 닥터 쿠퍼라 해가지고 구리가 모든 것들이 선행해서 움직이는데 구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모습이다. 경기 둔화 우려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음에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해서 뭔가 대비치 않으면 굉장히 트럼프라든지 해리스가 되든지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다양한 기준금리들이 인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많이 인하하는 게 영래포 7일짜리가 많이 내려왔네요. 영래포라는 것은 중국 중앙은행이 채권 주고 돈을 뺏어왔는데 이제 반대로 돈을 주고 채권을 사오는 그러한 것을 영래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 국채금리가 나름대로 내려오면서 정상화를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골디락스인지 둔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금리가 좀 하락을 해야 어떤 인플레이션 충격이나 모든 게 오더라도 정치적 충격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7월에 한번 인하할 가능성도 있어. 7월은 이미 물 건너갔을 것 같아요. 네, 9월은 확실히 인하인데 50bp 인하냐 25bp 인하냐. 미국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이 나왔는데 24년에 살짝 그렇게 지금 23년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제 문제가 커졌는데 지금 살짝 이렇게 내려가거나 옆으로 기는 모습 그렇게 많이 발행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모습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서머리 포인트로 그 옛날은 뭐라고 하냐면 7월 증시의 조정 이후 빅테크 실적 기대감이 약하다. 경기 둔화 우려 확산이 미리 선반영된 게 아니냐. 베어 스티프닝이 나타났다. 약세장에서 일드 커브가 단기금리가 하락하고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베어 스티프닝. 썸머넬리가 아직은 남아있느냐. 알파벳 테슬라의 남은 빅테크 실적 발표가 남아있죠. 제가 다음 주 목요일이라고 이야기했죠. 단기 급락했다는 기술적 반등 및 저가 매수세 유입에 대한 주목하자. 엔비디아의 110달러 근처 오면은 공략을 해라. 리스크 해보는 중소형주다. 단기 채권도 좋고 금도 좋고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등이 좋다. 이분은 이렇게 의견을 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들어갑니다. 그나마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금일 하루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하루가 됐었죠. 어제도 큰 충격이 이어지며 AI가 아직 반등하지 못했는데 지옥을 지금 해모이는 모습, 그 여파가 오늘 한국 시장에도 밀려올 것은 명약관화이다. 특히 오늘이 금요일이 가장 또 시기적으로 안 좋은 거죠. 미국 정치권의 초유의 혼돈 속으로 들어가며 자본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GDP 등 경제지표는 좋아지면서 골디락스라고 부를 수 있는데 골디락스는 아닌 것 같다. 이제는 골디락스가 보는 거 아닌 것 같아. 밸런스드 게임이다. 금리 인하는 확실하나 50bp 인하 등의 강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할 가능성이 제일 큰 문제다. 자, 향후에는 해리스가 약진을 하느냐, 트럼프가 확실하게 재탈을 하느냐. 지금 9월 8일인가에 둘이 첫 토론회가 있더라. 8월 9일날은 이제 지명을 받고 9월 8일인가에 첫 토론을 하는데 이날이 모든 것을 저는 가를 것이다. 해리스가 그 능구렁이 같은 트럼프를 어떻게 한 방 먹이느냐. 한 방 먹이는 게 없다면은 트럼프 승리로 갈 것 같고 이날 해리스가 모든 것들을 이거 트럼프를 발로 밟아준다면 이 게임은 박빙으로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추격하는 자가 얼마나 뚝심이 있느냐, 뒷심이 있느냐의 싸움인데 그 싸움은 9월 8일경에 있는 2차 토론이 목줄을 치고 있다. 그러면 9월 8일까지 약 한 달 동안은 글로벌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불확실성, ambiguity, unclear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다만 이제 박스권 하단이 거의 다 왔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와서 힘든다면 지금 대형 우량주 중에서 많이 빠진 애들 박스권 하단을 찾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테슬라는 박스권 하단에 온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100, 그죠? $100, $105 사이. 뭐 이렇게 잡아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바이오, 화장품, 음식료, 우크라이나 재건, 방산, 조선, 금융인데 이것도 어제 흔들린다는 거죠. 단기 충격이 크게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쫓아갈 필요는 없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깔아놓기로 놓고 맞으면은 바로 좀 빼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모습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동남아식으로 스콜식으로 쏟아지는데 언제 어떻게 뭐가 올라오고 뭐가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좀 웅크리고 앉아있어라. 현금이 웅크리고 앉아있어라. 다 시간의 문제이지 원금 회복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빠지신 분들 힘들지만 참읍시다. 뭐 견딥시다. 뭐 저는 어제 뭐 위장병이 도질 정도로 힘든 하루가 되는데 머리 많이 빠졌죠. 네. 자, 힘을 내시고 즐거운 하루. 그럼 오늘 결론이 뭐냐? 결론은 웅크리고 앉아있자. 웅크리고 앉아있자. 거의 쏟아지는 소나기가 오늘 정도 쏟아지면 다 쏟아진 것 같다. 차라리 오늘 종가 부분에서는 다음 주를 대비해서 뭐 바닥 줍줍하는 것도 특히 대형으로 하는 테슬라라든지 한국도 SK 하이닉스 같은 것들 좀 빠지면 바닥에 대고 사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바이오, 화장품, 음식료, 우크라이나 재건, 방산, 조선, 금융 이 정도는 그런대로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뭔가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한번 같이 고민합시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도 올려놨으니까 이 카페 주소를 치고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료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저도 이제 내일 우리 스터디 모임을 하죠.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스터디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유료니까 네, 좋은 애널들이 오십니다. 와서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치열하게 토론하십니다. 네, 질문 내용도 너무 좋으니까 장애 제야 고수들이 많이 오셔줍니다. 네, 여러분들의 화이팅을 건투를 빌면서 네, 저는 뭐 일요일 오후나 토요일 오후에 제가 다음 주 시장 전망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만 반등해서 올라오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